후배들이나 후세대에 물려줄 어떤 이 지구가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영수입니다. 최근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자금이 다름 아닌 스마트 농업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오늘 모실 분도 농업 기술에 뛰어든 분인데요. 이력이 굉장하십니다. 삼성전자, 구글, 세계적인 네로라 하는 기업의 부사장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미국의 한 농업 스타트업의 CTO, 최고 기술 책임자로 계십니다. 바워리 파밍의 이인종 CTO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원래 그 미국에서 지금 계속 계시다가 국내 행사 참석자 오신 거를 저희가 이렇게 좋은 인터뷰 기회로 잡았는데 환영하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바워리 파밍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소개부터 해주시죠. 바워리 파밍은 2015년도 설립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인도 버티컬 파밍, 그러니까 수직 농법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수경 재배와 그리고 LED 조명과 이제 환경 제어를 통해서 이제 엽채소를 재배합니다. 한 13개 이상의 종류의 엽채소를 재배해서 그것을 한 2,000개 이상의 식료품 가게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동부에 있고요. 농장은 한 농장이 거의 한 축구장 크기만의 농장이고, 그 농장은 주로 이제 창고 같은 데서 하고, 그게 프로덕션 팜은 한 3개 정도 있고요. 앞으로 계속 매년 4개에서 5개 이상의 농장을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역사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는 농업 기술 회사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바워리 파밍의 또 스마트팜 관련된 질문에 앞서서 앞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듯이 이력이 상당히 화려하신데 원래 교수 생활하시다가 삼성전자에 합류하셔가지고 우리가 뭐 매일 함께 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기능, 그 빅스비를 또 개발하시고 또 사내 보안 플랫폼 녹스도 개발하시고 또 그러고 나서 2018년엔 구글 부사장으로 옮기셔가지고 IoT 사업을 총괄해 오셨어요. 보통이면 삼성전자든 구글이든 뭐 계속 가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농업 스타트업 바워리 파밍으로 옮기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가요? 계기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가장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을 다 경험해봤고, 그래서 이제는 스타트업에서 뭔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연히 있었던 차에 사실 이제 IoT라는 저희 이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구글 내에서 이 스마트 파밍이 가장 어떤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적용 분야로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커스터머들을 만나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농업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한번 뭔가 부딪혀서 한번 알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게 이제 그 스마트 파밍이 추구하는 이 미션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션은 지구의 어떤 기후 변화나 이런 다른 이제 뭐 식량의 감소, 그 식량을 기를 수 있는 경작지의 감소, 인력의 감소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우리가 일관성 있게 이제 농업을 경작을 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이제 농지를 최소한 쓰고, 그리고 그렇게 남는 농지를 자연으로 이제 숲을 만들기 위해서 돌려줘서 이제 이산화탄소 소비나 배출량을 줄여주는 그러한 것을 이제 하나의 비전으로 봤을 때 저는 거기에 상당한 어떤 공감을 했고, 이것에 정말 배울 것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조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구글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에 계시다가 이렇게 농업 스타트업에 간
깊은 뜻이 거기에 있으셨군요. 그러니까 지구촌이 당면하고 있는 큰 과제, 네.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 문제점들을 비록 스타트업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겠다 해법을 네. 그렇게 이제 합류를 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보람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예. 뭐 이런 분야는 사실 대기업이 투자하기는 좀 힘든 분야죠. 왜냐하면 바로 뭔가 결과를 내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에서 열정을 가지고 부딪혀서 이 첨단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이 결과를 보이면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적용을 하게 되고 그런 순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 그러니까 바워리 파밍이 하는 일이 버티컬 팜, 우리 이제 수직 농장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크게 보면 이제 통칭 스마트 팜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버티컬 팜이 이 바워리 파밍의 그 영업 경쟁력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스마트 팜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고 보통 어떻습니까? 작물은 땅에서 길러야 뭐 영양도 있고 맛도 있고 뭐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수경 재배잖아요, 이게 이른바. 미국 소비자들은 이런 그 수직 농법으로 생산된 엽채류잖아요. 어떻습니까, 반응들이? 기본적으로 땅에서 기르면 이제 땅이 주는 여러 가지 영양소 때문에 이제 거기서 자라는 농작물들이 사람들한테 더 건강할 것이다라는 어떤 인식은 기본적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미국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부분을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수직 농법으로 기른 농작물에 대해서는 거의 오르게닉 그 농작물과 같은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인식이 그렇다 뿐이지 실제적으로 보면은 영양적인 가치라든가 또는 이제 맛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땅에서 기른 것 이상으로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땅은 계속 기르면 땅이 이제 영양분이 소진되고 그게 또 땅에서 오는 병충해라든가 위생 문제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이제 수경 재배를 하게 되면 자유로워지니까 오히려 이제 맛의 일관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독특한 소비자가 추구하는 맛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정확하게 그런 농작물을 저희가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응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런 수직 농장들, 버티컬 팜들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그 워낙 그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갸웃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한 예를 제가 직접 경험한 이제 인데 한국에 와서 제가 작년인가 왔었는데 이제 대기업에서 저를 초대를 해서 대기업 임원들 앞에서 우리 이 스마트팜인가 이제 수직 농법의 어떤 경제적인 투자를 해야 될 타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거기에서 반응은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요. 이게 정말 자기들이 경험해 본 바로는 이게 절대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히려 드린 이제 질문은 그렇다면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수많이 생기는 이 스마트파밍은 그런 타산성이 부족한데도 하고 있는 걸까요? 라고 제가 오히려 이제 약간 되물었군요. 뭐 촌철살인처럼 제가 되물었는데 사실 말씀을 좀 이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그 비용이라는 게 초기에 있는 캡백스와 그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와 그걸 운영하는 운영 자금이에요. 그래서 오펙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캡백스는 사실은 거의 고정 비용이고 오펙스가 계속 들어가는 건데 오펙스를 하면서 거기서 수익이 나면은 결국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캡백스에 이제 투자를 다 이제 회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그게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오펙스 부분에서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계속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기술적인 발전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스마트 파밍이나 버티컬 파밍의 가장 이 비전은 가장 큰 비전은 이 단위 면적당 얼마나 많은 수확량을 하느냐. 네.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하늘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땅에서 기르거나 온실에서 기르면 1층만 키울 수 있는데 땅에서니까요. 근데 그것을 계속 쌓을 수 있고 그렇게 쌓는 것에 있어서 이제 비용을 좀 더 줄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이 환경 제어를 아주 세밀하게 함으로써 네. 각각 농작물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자연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극대화시켜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수확률을 최적화시키는 게 저희들 기술이고 이제 그게 계속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기존에는 이제 이런 농업 분야가 이 기술 발전의 혜택을 많이 못 봤어요. 지난 뭐 20년간 이상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을 했는데 농업은 오히려 거기에 대한 그 혜택을 어떻게 보면 적게 받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까지 어떤 발전된 여러 가지 기술들, IoT, 로보틱스, 그다음에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AI, 머신러닝 이런 기술들이 접목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정말 폭발적인 어떤 그런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바오리 파밍 같은 경우에 지금 엽채류 중심인데 이게 이제 다른 장목, 뭐 국내 일부 스마트팜의 경우 딸기 생산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다른 종목으로도 이렇게 확장이 가능한 거죠? 아, 예. 그 이론적으로는 네. 뭐 수경 재배로 재배할 수 없는 농작물이 없을 정도고 네. 그게 얼마나 수익성이 있느냐, 어떤 경제적인 그러니까 비즈니스니까 경제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저희도 이제 딸기 재배를 시작을 했고 네. 그럼 앞으로 보면은 이제 버섯이라든가 또는 이제 뿌리 채소 그리고 또 계속 이제 열매 작물들 이쪽으로 계속 저희가 확대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 이미 그러니까 먼저 시장에 뭐 당연히 뭐 미국 시장이 이 스마트팜 쪽에서 미국 기업들이 상당히 앞서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그 기존의 스마트팜 업체들이나 특히 또 이 버티컬 팜 업체들과 비교할 때 네. 바오리 파밍의 그 기술력이나 또 향후 성장성이 네. 뭐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무엇보다 이제 저희는 그 전체 이 서플라이 체인을 이제 씨드를 그러니까 씨앗을 심고 그걸 재배해서 수확을 하고 그것을 또 패킹하고 그리고 디스트리뷰션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식료품 가게의 선반 위에 놓이게 되는 전 과정을 저희가 이제 완전 서플라이 체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 서플라이 체인을 버티컬라이제이션 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이제 혜택은 각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최적화가 결국은 이제 고객이 원하는 양의 농작물을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또 그 저희 쪽에서는 전혀 낭비가 없는 네. 정확하게 이제 열심히 길렀는데 이게 뭐 수요가 안 되거나 이러면은 버려야 되거나 그것을 또 다른 형태로 저희가 써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최소한 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자라는 기간 동안 그런 저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재배량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해냅니다. 그것이 이제 컴퓨터 비전을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나 IoT 기술을 활용해서 네. 저희가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요. 그래서 예측하게 되면 예측한 만큼 저희가 수요를 이제 제너레이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농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떤 이제 재료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자동화돼서 최소한의 어떤 그 노동력으로 많은 생산량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지금 이제 아까도 그 친환경 유기농 오가닉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버티컬 팜으로 생산된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이제 그만큼 바뀐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런 버티컬 팜이 이제
그 활성화되는 게 지금 지구촌의 최대 과제인 탄소 중립 측면에서도 예, 예. 상당히 득이 된다, 예, 예.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이미 배출된 탄소를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지 네.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숲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부분에 용이한데, 결국은 식량을 해결하다 보니까 그 숲을 없애게 되고, 거기에다 이제 농작물을 심게 되는 그런 이제 우리가 보면 악순환을 계속 하게 되어 왔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저희가 이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수직농법으로 적은 면적 안에 많은 수확량을 가지게 되면 이 부분이 충분히 우리가 소비하고도 남을 정도의 어떤 우리가 식량을 생산할 수만 있다면은 많은 땅을 이제는 이제 숲으로 나무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산화탄소의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버티컬 팜이 소위 탄소 농업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예, 그런 예, 예, 말씀이신 예, 거죠. 예. 미국 이 스마트 농업의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도 좀 궁금한데요. 소위 이쪽 이게 4차 산업 기술에 접목이 된 게 농업 분야는 좀 더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상당히 그 발걸음이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율 그 운행 트랙터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예, 어떻습니까? 예, 예,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예. 그 무엇보다 이제 미국도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그렇죠. 지금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인플레이션의 가장 core 그 CPI의 그 개척 중에 하나의 네. 이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이버 코스트입니다. 네. 예, 그래서 계속 그 레이버 코스트가 올라가는 이유는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 수요는 많은데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는 최대한 어떻게 하면 모든 부분을 자동화시켜서 결국은 이제 이 기존의 농부들을 모던 파머로 그냥 파머에서 모던 파머 그러니까 이제 기술을 다루면서 농업을 하는 그런 파머로 이제 전환을 시키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많은 수확량을 얻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농업 관련 기술, 스마트 기술들이 상당히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군요. 그래서 네. 자동화라든가 뭐 네. 아까 같이 트랙터 말씀하셨는데 이제 네. 최근에 저희가 그러니까 인수한 회사 중에 하나는 트랩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네. 회사는 뭘 하냐면은 이제 딸기를 우리 로지에서 기르던 딸기를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하는 이제 하비스트를 하는 그런 로봇으로 그래서 트랙터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 딸기를 보면은 딸기를 이제 열매 자체를 이렇게 그 그리퍼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집게 같은 걸로 잡지를 않고 그러면 열매가 이제 손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줄기를 잡아서 그걸 딱 떼서 그래서 이제 바구니에 넣고 이것을 계속 반복 작업을 하는 그런 이제 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뭐 지금도 나와 있는 기술 중에 하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드론 같은 걸 활용해서 아주 소형 드론이 같이 그 벌들 같이 움직이면서 그것이 우리가 폴리네이션이라고 그러죠. 네, 수분 수정을 도와주고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렇군요. 예, 예. 지금 이제 기후 변화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습니다만 이런 식량 위기가 이제 고조되고 소위 뭐 앞서도 제가 표현했지만 식량 안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는데 우리 부사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특히 저는 이제 이 기후 변화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후 변화가 우리 뭐 1900년도 2차 산업 혁명 이후로 거의 지구의 온도가 1.2도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평균적으로. 이게 이제 1도씩 오를 때마다 그 자연 재앙이 거의 한 7배에서 8배 이상 늘어납니다. 예, 그게 2도가 되는 순간 지구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혹성이 되는 거죠. 그 뭐 마치 이제 영화에서는 혹성 탈출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예, 그런데 그게 2도가 되면은 사실은 8 곱하기 8이니까
64배 이상의 재앙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몇 도죠? 지금은 1.2도 정도거든요. 1.2도. 그래서 이게 파리 조약으로 파리 그 협약으로 저희가 이제 그걸 1.5도에서 맞추자. 그래서 탄소를 엄청나게 줄여야 되는 그걸 맞추기 위해서 2050년까지 그런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꼭지가 하나가 이 농업과 축산입니다. 그게 거의 탄소 배출의 20%를 담당하고 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줄여야지 여기에 우리가 탄소 중립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걸 아주 이제 우리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인이라면은 뭔가 모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 분야에 뭔가 큰 기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구에 닥칠 재앙을 미리 줄이자는 게 이제 그 전 세계가 이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탄소 중립인데 우리 부사장님은 그 네로라는 기업에 다니시다가 이쪽으로 옮긴 게 그런 큰 뜻을 좀 구현을 해보려고 이제 옮기신 거 아닌가 싶은데, 관련해서 그러면 앞으로 바오리 파밍도 이제 발전시키시겠지만 나름대로 또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오리 파밍에서 일함으로써 제가 이제 개안을 했다거나 할까, 여기 어떤 문제 의식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하게 됐고, 특히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나 환경, environmental 문제, 클라이밋 체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뭔가를 하고 있지만 바오리 파밍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모든 분들이 정말 여기에 동참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우리가 가진 최근에 이제 파타고니아가 이제 파타고니아 회장이 창업주가 이제 전 재산을 지구에 기부한 것과 같이,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부어도 될까 말까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앞으로 2050년 뭐 지나서 2070년이 되면 그때까지 제가 살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후배들이나 후세대에 물려줄 어떤 이 지구가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어떤 식은땀이 날 정도로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파타고니아 창업주가 우리의 유일한 주주는 지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 만큼 모두가 동참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사장님이 이런 선택을 한 데는 뭐 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종 부사장님이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신데 이 지구적 난제를 해결하는데 또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슈&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